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3회차 고용관계, 노동관계 복귀 관련되는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볼 겁니다. 요거는 1회차, 2회차 공통문제도 봤듯이 새로운 법령이 2개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 2개 문제를 두 개 법령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쉬운 지문들을 좀 빼버리고 그리고 조금 어려운 지문들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 트렌드로 계속 갈 것 같으니까 옛날 문제는 조금 등한시 하더라도 최근 문제는 샅샅이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약간 기존에 없던 지문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자, 봅시다, 하나씩. 자, 일단 81번 보시면은, 요거는 전통적인 문제죠. 자, 고용상 차별금지 관련해서 용어 정의 잘못된 것인데, 자, 첫 번째 보시면, 고령자, 준고령자 기본적으로 나오죠. 자, 고령자는 기본적으로 5땡이니까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마이너스 5하니까 50에서 55세. 특별한 거 없죠. 그리고 마지막,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는 자, 문제 없습니다. 그래, 근데 근로자는 여러분 시험 보면은 노조법 자체가 시험 범위 없으니까 얘가 나올 일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보통 근로자 그러면은 한 3개 정도로 쪼개지죠. 자, 일단 기본적은 근기법상 근로자입니다. 근기법상 근로자. 그래서 뭐 근기법상 근로자가 뭐냐? 핵심이 이겁니다. 사업장에서 종속 관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보여주겠다. 그럼 종속이 뭐냐? 요거는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요겁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해야지 돼. 즉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종속 관계에 있으면 근기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법령은 이 부분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이걸 법률용어로 준용이라고 그래요. 준용. 그죠? 원래는 근기법상 근로자는 이거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은 이 법에서 근로자 개념은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과 동일하다. 이게 준용해서는 게 준용. 갖다 쓴다고. 됐죠? 자, 이게 기본이고,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근기법상 근로자, 이거보다 조금 더 확장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냐? 근기법상 근로자 플러스 취업 희망자, 취업을 원하는 자, 요거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남녀 고용평등법, 이런 것들이죠.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게 뭐냐 하면은, 요거는, 자, 노조법상 근로자인데, 노조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근데 얘는 항상 나오는 게 직업 종류랑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고, 그죠? 임금 기타 수입에 준하는 걸로 그냥 생활하면 돼, 생활. 그래서 이거는 핵심 내용이 근기법처럼 종속 관계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죠. 됐죠? 그렇게 나가는데, 근데 여러분 시험 보면은 요게 안 들어가니까 처음 보는 거, 특히 뭐 생활하는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이게. 그리고 노조법이 나왔다, 이것도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별말 없으면, 근기법상 근로자다. 다만 예외적으로 취업을 원하는 자가 포함되는 것들이 고표법 같은 게 있더라. 자, 그렇게 근로자 개념을 조금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2번으로 갑시다. 2번. 자,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처음부터 것인데 마찬가지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근로자란 직업 종류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에서 종속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그랬죠. 맞는 말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근로는 옛날처럼 정신 노동만 근로로 보는 게 아니고 육체 노동도 똑같이 근로로 보죠. 우리 애초에 초창기 법률로 가면은 초창기 법률로 가면은 근로자가 누구냐? 몸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봤거든. 보통 그래서 뭐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사무직 근로자 이 사람들은 근로자를 안 받습니다. 말이 안 되지. 왜냐면은 육체 노동만 근로자고 정신은 빠진다. 그러면은 따지면은 육체 노동을 약간 비하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뭐 정신, 육체를 나눠가지고 비하하고 그렇게 해보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에는 정신, 육체 둘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에 4번 보시면 사업주는 똑같아. 사업주, 다음에 사업경영 담당자, 다음에 위에서 행위하는 자. 똑같습니다, 이거는. 됐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인데 보시면 통상임금하고 평균임금이 있죠. 그래서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는 것들을 통상으로 보고, 통상. 그 다음에 평균임금은, 자, 이거는 3개월 기준으로, 이건 나눠야지 돼.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시면 3개월 기준으로 총 임금을 나눈다. 당연히 이건 나눈 거니까 평균임금으로 가야 되겠죠. 됐죠? 그래서 답은 쉽게 3번으로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균이냐, 통상이냐, 요거 잘 구별을 하십시오. 그래서 특히 평균임금은 얘는 재보상금이라든가 아니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사유 발생일 이전부터 3개월 동안에 받았던 총임금을 나눠서 계산한다. 됐죠? 다음에 통상임금은 얘는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임금 아니면은
26조에 따른 뭐 해고, 예고수당. 이거를 지급하기 위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것을 다시 넣는 겁니다. 이쪽에다가. 물론 와닿지 않으면 나누느냐 나누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구분하셔도 됩니다. 됐죠?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에 8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또 나왔죠? 육아휴직. 자, 틀린 것인데 이건 쉽습니다. 자, 육아휴직은 우리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1년이죠. 물론 이게 뭐 사립학교법이나 다른 법으로 가면은 2년, 3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고평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있더라. 됐죠? 다시 다음에 보시면은 다음에 자,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자, 이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업산육이죠. 업산육. 업무상, 부상, 질병, 그리고 그 후 30일. 산전, 산후, 육아, 그 후 30일. 다음에 육아휴직 기간. 요 기간은 기본적으로 해고를 못하죠. 물론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빼고. 왜냐면 요 기간은 공통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 능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 해고하면은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못 구해. 그러니까 잘못된 사유가 있더라도 요 기간 들어가면 해고하지 말아라. 요게 해고 금지 기간의 취지입니다. 됐죠? 2번 맞고. 그다음 세 번째, 육아휴직 기간은 불리하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하는 근속 기간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근무하고 육아휴직 1년 썼다. 그러면 4년치 퇴직금을 주는 겁니다. 근속 기간에 포함되니까. 다음에 자,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만약에 사용했다. 그러면은 기간제 사용 기간은 최대 2년이죠. 그럼 중간에 만약에 1년 동안 내가 육아휴직을 썼다. 그러면은 기간제 근로자로는 1년만 근무하고 1년 있으니까 더해가지고 퇴직해야 되느냐. 근로자도 불리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2년짜리 기간제 근로자가 중간에 1년짜리 육아휴직을 쓰면은 그러면은 계약 기간이 1년 더 추가적으로 연장되는 겁니다. 이거는. 됐죠? 그러니까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들의 사용 기간에는 산입하면 안 됩니다. 불리해지니까. 됐죠?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과 상관없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이것도 반복된 거니까 쉽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 8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84번 보시면은, 자, 고용보험법상 관로안에 들어갈 숫자 보시면은, 자, 배우자가 질병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 못했습니다. 못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신청을 못했던 그 시간, 이게 끝난 다음에 며칠 내 신청해야 되느냐, 여기 문제 되는데, 자, 우리 법은 한 달 정도밖에 시간 안 줍니다. 그래서 답은 30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질병 등의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청구 못했다. 그러면은 끝난 다음에, 질병이 치료된 다음에 한 달 내 청구하면은 육아휴직 급여 줍니다. 30일 기억하시고.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이제 점점 어려워지죠. 뒤쪽으로. 자, 85 보시면은 85. 자, 고용보험법상 자, 피보험 자격의 상실일. 즉 내가 더 이상 보험급여 못 받는 거 언제부터 상실하느냐. 저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인데 보통 그 날이 있고 그 다음 날이 있는데 요것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피보험자가 보험을 받는 사람이 적용 제외였던 근로자가 되게 되면은 자, 그때는 적용 제외된 날 그날부터 보험자격이 상실됩니다. 됐죠? 요거는 자, 적용 제외된 날 그날부터 더 이상 나는 보험자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2번 보시면 3번 마찬가지인데 자, 피보험자가 이직했다. 피보험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이직하거나 사망하면은 자, 일단 그 다음 날로 보험 자격이 상실됩니다. 됐죠? 이것도 기억하시고, 다음 마지막. 자, 보험 관계가 어떻게든 소멸했습니다. 소멸. 자, 소멸해버렸다. 이거는 이직이나 사망이 아니지. 그 외에 소멸했다. 그러면은 다음날 안 넘어가고, 그날 바로 보험 관계가 상실돼버립니다. 이것도. 됐죠? 그래서, 자, 그 당일날로 가는 거. 자, 이거는 1번, 4번이고, 다음날 넘어가는 게 이직, 사망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안 넘어가지만, 이직이나 사망 같은 경우는 그날 근무하고, 그 다음날로 넘어간다는 거.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86번. 이것도 뭐 수없이 반복된 문제죠. 뭐 보시면, 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자, 직업능력개발 훈련할 때 좀 더 중요시 돼야 되는 대상, 즉, 사회적 약자가 아닌 것은. 됐죠? 뭐 사회적 약자니까 고령자, 장애인, 여성, 일용 다 포함되죠. 근데 제조업은 대기업도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뭐 생산직이든 연구직이든 이 사람들은 무조건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자, 중요시 되는 대상에는 제조업 요게 나오면 항상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해설이 있는 것처럼 자, 고령자, 장애인, 수급자,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5.18 포함해가지고 그다음에 제대군인, 전역자, 그다음에 여성 근로자, 그리고 주의할 것은 중소기업, 일용, 단시간 이런 다 포함됩니다. 파견 근로자까지.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가 아닌 경우는 아까 봤던 제조업이라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87번 고평법 틀린 것은 첫 번째 당연히 모집하거나 해고될 때까지는 남녀 차별하면 절대 안 되겠죠. 됐죠? 두 번째,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 동일한 가치 노동에 종사하면은 그때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이걸 다른 말로 자, 동일 가치 노동.
다음에 동일 임금 지급의 원칙입니다. 지급의 원칙. 그대로 보면 되겠죠. 동일한 가치가 있는 노동이면은 그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 지급해라. 그렇기 때문에 남성, 여성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남성이니까 돈 더 줄게. 이거 하지 말라고. 됐죠? 그러면은 남녀가 동일한 가치가 있는 노동인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자, 이것도 고평법 조문으로 들어가는데 요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기노책작이야. 기노책작. 자, 기술이 있냐 없냐? 기술이 있으면은 당연히 동일한 가치가 아니겠지. 다음에 두 번째, 노력을 더 많이 한다. 그러면은 동일한 가치가 아니지, 이것도. 다음에 책임을 부담하는 관리직이다. 동일 가치 아니지. 다음에 작업 조건이 열악하다. 열악하면은 동일한 가치가 아니고 좀 더 많이 줘야 되겠죠. 됐죠? 등등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동일 가치 노동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동일 가치 노동을 판단하면은 임금도 똑같이 줘야지 돼. 됐죠? 그 말이 입법이 된 겁니다. 자,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 이거는 분기가 아니고 연 1회 이상이죠. 됐죠? 그래서 답은 쉽게 3번으로 나오고, 다음에 4번 장관은 일가정 양립치료에 관한 기본 계획. 이거는 정권마다 한 번씩 하는 거니까 한 해 정권 5년이죠. 대통령. 그러니까 5년마다 수립한다는 거. 기출 반복이죠, 이것도. 자, 넘어가셔서 다음에 88번으로 가봅시다. 보시면은 이것도 용어 설명인데 보시면 자, 직업능력개발법상 다음은 어떤 훈련 방법이냐? 자, 외우는 게 아니고 기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설치한 뒤에 훈련 전용 시설이라든가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적합한 시설. 자, 여기에서 실시해야 되는데 보면 적합한 시설이니까 모아서 하는 훈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집체 훈련으로 가시면 됩니다. 왜? 시설로 모으니까 집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는. 됐죠? 이거는 국어적인 문제니까 가만히 고민해 보시면 답이 딱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됐죠? 그래서 모아서 시설에서 하는 것은 집체 훈련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체 훈련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에 89번. 아까 봤던 거죠, 이것도. 보시면, 자, 직업안정법상, 자, 직업 속에 사업하는 사람이 겸업이 안 되는 것. 겸업. 자, 겸업 하게 되면은 사람 모아가지고 성매매 같은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금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겸업이 안 되는 것은 첫 번째, 결혼 중개업 같이 하게 되면은 결혼시켜준다고 모아가지고 당연히 성매매라든가 불법으로 할 수 있겠죠. 안 돼. 됐죠? 다음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것도 안 된다 그랬죠. 됐죠? 숙박업, 여관 같은 것들 여관에서 뭐 성매매라든가 다른 불법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안 돼. 됐죠? 그래서 나머지 남아있는 게 근로자 파견사업 이거는 뭐 직업 소개하는 사람이 모아가지고 파견 보내는 거 이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가는 게 다방. 됐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티켓 다방이라든가 뉴스에 많이 보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거를 직업 소개하는 자가 같이 겸업하면 안 돼. 왜? 여기서 모아가지고 이쪽에 불법으로 그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됐죠? 이런 식으로 겸업 자체를 금지하고 있더라. 자, 이것도 뭐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90번으로 넘어가셔서 건기법상 임금에 대한 건데 이것도 단순히 숫자가 장난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임금 지급 방법은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서 네 가지죠. 우리 전통은 정직하다. 요게 네 가지 원칙이죠. 첫 번째, 반드시 전액 지급해라. 통화로 지급해라. 정기적으로 지급해라.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다음에 근로자한테 직접 지급해라. 여기 네 가지 원칙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한테 전액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따지면은 통화 지급, 전액 지급, 그다음에 직접 지급 세 가지가 있죠. 이게 1항이고, 자, 요 정기 지급은 2항입니다. 2항 이렇게. 그래서 요 2항이 빠진 겁니다. 따지면은. 다음에 2번 보시면 사용자는 귀책 때문에 휴업했다.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때 사용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을 것. 이때 말하는 귀책은 불강력 빼고 다 귀책입니다. 자, 여기 따지면 경영권, 이게 따지면은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라고 해서 이게 세력 범위설인데 귀책 사유가 있으면은 이것 때문에 휴업했다. 그럼 효과가 뭐냐? 그 기간 동안에 근로자를 일 못 시키더라도 사용자 잘못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근로자한테는 자, 통상이 아니고 평균이야. 왜냐면 아까 봤듯이 통상 임금 기준은 크게 봤을 때 해고, 예고 수당, 그다음에 가산 임금. 요 두 가지가 통상입니다. 뭐 하나 더 간다면은 연차, 유급휴가 수당. 근데 연차는 이거는 통상도 되고 평균도 되기 때문에 나와봤자 어차피 정답이 안 돼, 이거는. 됐죠? 그래서 통상은 해고, 예고 수당, 그다음에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임금. 요게 통상이고 나머지는 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휴업 수당이니까 이것도 통상이 아니고 평균이겠죠. 그리고 100분의 60이 아니고 100분의 70 이상을 줘야 됩니다. 휴업 수당은. 됐죠? 이건 휴업 수당에 관한 조문입니다.
그 요건은 사용자 귀책 휴업이면은 평균 기준 70% 이상은 돈으로 줘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로자도. 그렇죠. 그래서 답은 쉽게 나왔고, 다음에 세 번째, 임금. 소멸시효 3년이라고 그랬죠, 3년. 3년. 그래서 각종 서류의 보존 기간도 기본적으로 다 3년입니다. 2년짜리 있긴 하지만. 다음에 마지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 날짜를 정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합치면은 요게 아까 했던 전통 정직 할 때 고청입니다. 정기지급 원칙. 됐죠? 요게 43조 1항, 43조 2항 이렇게 됩니다. 요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다음에 91번. 요게 최근에 추가된 법령이죠. 근데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은 조문이 오지게 많습니다. 오지게. 그러니까 이걸 다 정리한다. 그러면은 앞에 봤던 공부량보다 이게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극단적으로 가면은 야, 틀리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최근에 기출된 문제 한 두세 문제 요것만 보고 가십시오. 됐죠? 이거를 모든 법을 다 대비한다는 거는 과목을 하나 더 늘리는 것만큼의 양이 됩니다. 이것들이. 특히 이게 법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시행 규칙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너무 많아져 이게. 됐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요거는 뭐 최근에 바뀌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기출만 보고 나머지는 버리자.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보시면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 이 위원회랑 관련해서 잘못된 것은 자 보시면은 자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이고 그리고 상임위원은 2명입니다. 그 상임위원이 위원장 부위원장입니다. 됐죠? 그래서 상임위원 1명이 아니고 2명이야. 왜? 자, 위원장 부위원장이 1명씩 필요하니까. 됐죠? 그리고 이 사람도 포함해서 전체 인원은 총 9명. 됐죠? 그래서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상임위원이라는 것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얘기한다. 그래서 답은 쉽게 1번으로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임기 3년 연임 가능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필요하면은 또는 재직위원 4분의 1이 요구하면은 그때는 위원회를 수집해야 되고 그리고 의결 방법은 재적 과반 출석의 출석 과반수 뭐 재가출 출과 찬이죠. 기본적인 내용 똑같습니다. 특히 요 인원수 외우시고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 자,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직접 열 수도 있지만 재직위원회 3분이 아닙니다. 4분의 1이 요구하면은 그때는 위원장이 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부분 똑같아요, 이거는. 자, 다음에 92번. 자, 보시면 자,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 자, 관련해서 잘못된 것은 이것도 뒤에 게 어려워지는데 쉬운 걸 가지고 정답을 냈습니다. 보시면은 이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는데 이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최대 30명 내에서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 30명, 위원장 포함해서. 그래서 답은 쉽게 1번이고 나머지 보시면 자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별거 없고 다음에 세 번째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도 등등등등 이런 데다가 기본적으로 도 이상 돼야 되겠죠. 여기다가 지역고용심의회를 둬야 되는 거고. 마지막 고용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원래 이 내용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훨씬 복잡해지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해 두십시오. 그것도. 자, 다음에 93번. 3번. 자, 헌법 32조에 관한 설명, 즉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헌법 32조에 나오는 근로의 권리죠. 근로의 권리. 특히 여성하고 연소자는 여기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봤던 거 노인, 노인 같은 경우 아니면 청소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 청소년, 장애인 자 이쪽은 32조가 아니고 요거는 34조의 사회적 기본권으로 간다는 거. 됐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하는데 법률을 정하는데 막 정하지 말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을 정해라. 맞는 말이죠. 자, 두 번째 국가는 법률에 따라서 최저임금제는 반드시 시행해야 되죠. 노력이 아니고. 됐죠? 다음에 보시면 고령자랑 여자가 나오는데 여자랑 아까 봤듯이 여성이라든가 또는 연소자 요거는 근로관계에서 특별히 보호하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고령자, 노령, 청소년, 장애인 이 사람들은 32조가 아니고 34조로 간다는 거. 됐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이것도. 자, 다음에 94번으로 갑시다. 94. 요거 말장난인데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것도. 보시면 자,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인데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누구든지 어떠한 명목으로 구인자로부터 모집과 관련해서 금품이라든가 돈 받아 만드는데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 그런데 구인자는 누굽니까? 구직자가 아니고 구인자니까 이 사람은 사업주. 그런데 뭐 어떤 명목으로도 사업자한테 모집과 관련해서 돈 받지 말아라. 이거는 구인자가 아니고 일자리를 구하는 응모자를 상대로 이걸 금지해야 되겠죠.
구인자는 사용자니까 사용자한테 이걸 금지할 건 아닙니다. 이거는. 됐죠? 구인자 너네들 사람 구할 때 응모자한테 미리 돈 받지 마.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됐죠? 그래서 답은 말장난 같지만 1번입니다. 1번. 다음에 2번. 자,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해. 자, 근로자를 모집해서 외국으로 보내고 싶어. 자, 그때는 적어도 장관한테 신고까지 해야 됩니다. 됐죠? 다음 세 번째. 누구든지 장관의 허가 없이 공급 사업하면은 당연히 불법이겠죠. 그래서 공급하면 안 된다.